소개받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고은지 상담위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사례를 쭉 봤는데요. 이제 주로 어떤 것을 현장에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가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줄기로 흐름이 이어져서 다행히 제가 설명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보내주신 사례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면서 관련된 법률들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어서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에 관련된 법률,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들어있었던 그 이용 관련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에 관련된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례부터 보시면서 제가 필요하신 정보들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례 중에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상표라든가 또는 초상권, 개인정보 이런 거에 관련해서 잘 몰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저희 같은 비영리법인에서 놓치기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자리에 보시면 제가 저희 소식지를 하나 나눠드렸죠. 법률복지라고 쓰여있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간으로 출판하는 저희의 소식지입니다. 근데 거기 메인에 보면은 사진이 있죠. 네, 그 사진은 예전에 이 저작권법이 막 있거나 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사진을 갖다가 출판을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사진은 찍는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진이나 아니면 로고 같은 것들, 특히 그런 이미지 파일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작성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어딘가에 게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쇄물의 표지로 활용한다던가 하는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도 아무거나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어딘가 함부로 그 게재를 하시거나 출판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권리자한테 반드시 이거를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이거를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인터넷 이거를 무료로 배포하는 이미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허락한 곳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활동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이미지 파일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예컨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거는 등장인물의 사람한테는 어떤 권리가 부여되냐면 초상권이라는 게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그 권리자만의 허락이 아니라 이 찍힌 사람, 거기에 등장해 있는 초상권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어딘가에 게재를 해도 좋다 하고 허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도 지금 동영상이 촬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촬영을 해가지고 이 저작권은 이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있겠지만, 이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누구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됐을까요? 네, 저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를 허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개인정보. 예전에는 사실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남의 전화번호 막 알려주고 받고 하는 게 별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단순히 어떤 기관에서 받아서 보유하는 것도 당연히 개인정보 주체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거를 제3자한테 제공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영리법인에서는 이제 그 후원금 같은 거 받을 경우에 국세청에 이거를 신고를 하셔가지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 기부한 사람들의 주민번호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전송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우리가 보유하는 거 외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체크 받으시죠?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받으시는데, 개인정보는 어떤 정보를 보유할 거냐. 그러니까 이름, 성별, 뭐 생년월일 이런 거를 보유할 거냐, 더 나아가서 주민번호까지 우리가 보유를 할 거냐, 어떤 정보를 보유할 거냐에 대한 정보의 범위, 그리고 이거를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
이게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기관의 회원으로 가입됐기 때문에 그 회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업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다거나 그런 보유 목적이 특정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보유할 것인가의 기간 이것도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제3자한테 이것을 제공해야 될 때는 그 제공을 받는 제3자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이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간, 그리고 뭘 제공할 것인가, 그 범위도 특정을 해가지고 반드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질의하신 거는 이제 그 정보화 교육하면서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품 라이선스에 관련해서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품 라이선스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폰트는 글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서식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가 다 그 라이선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야 뭐 그렇다 칩니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인쇄물 같은 거를 만드셨거나 이미지 파일을 만드셨거나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요즘 폰트 같은 거 여기저기서 많이 다운받으시죠. 지금 제가 쓴 글꼴은 네이버 나눔 글꼴이에요. 네, 이 글꼴 혹시 다운받으셔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다운받으실 때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가 나오고 동의함이 눌로 체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뭐냐면 이 나눔 글꼴은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인쇄물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상업적으로 다시 되파는 거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게 그 긴 문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다운받아서 써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작물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출력해서 선생님들한테 드렸죠.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글꼴을 어딘가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운로드 받게 해요. 그 행위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배포하는 행위는 거기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글꼴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외주업체에 지금 법률복지라는 이 소식지를 제작하게 의뢰를 해요. 그러면 그 외주 제작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정품 라이선스를 사가지고 한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전에 뒷면에 있던 HY로 시작하는 무슨 글꼴이 있었는데 그게 유료 글꼴이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가 들어온 거죠. 너네 이거 정품 라이선스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희는 외주 제작자한테 그거를 의뢰했잖아요. 외주 제작자는 권리를 가지고 그거를 프로그램을 사서 이 지금 창작물을 만들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됐던 게 게재. 어딘가에 올리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금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에 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지 파일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PDF로 올리는 거를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왜냐면 PDF 같은 경우에 이 파일을 깨가지고 그 글꼴을 따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뭐랑 비슷하죠? 제가 재배포한 거. 글꼴에 대한 권리는 그거를 만든 업체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재배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재, 어딘가에 재배포하거나 게재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도 취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 이런 저작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글꼴을 다운받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문구가 반드시 들어있나, 그리고 다운받으실 때는 제가 그 나눔 글꼴을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다운하는 거기서 다운받지 않고 예를 들면 제3자가 올린 뭐 블로그 같은 데서 다운받았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권한 없는 사람한테 받아서 활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유의해서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상담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뭔가 저작물을 만드실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실 때 라이선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항상 검토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은 파주시와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웰미디어랩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